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뭐를 보냐면 건축물의 용도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예, 이걸 볼 거예요. 자,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데, 자, 이제 날씨도 조금 이제 풀어지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도시락 싸와가지고 학원에서 좀 독서실에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아무튼 올 한 해 정말 내가 참 열심히 공부 좀 한번 해봤다, 책을 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도시락 싸와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떨어지신 분 없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런 대단한 각오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 토지에도 용도가 있죠. 토지 용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지목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배워요?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죠? 공시법에서 배우죠? 김동인 교수가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지목하면 몇 개가 있어요? 28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답 과목부터 시작해서 28번이 뭘로 끝나요? 잡종지로 해서 끝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요. 건축물에 있어서 용도가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는 공법인 건축법에서 배워요. 이 건축법에서. 저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건축물에도 용도 쓰임새가 다 있는 거다. 땅에도 쓰임새가 있고 토지에도, 이 건축물에도 쓰임새가 있다. 근데 토지의 쓰임새는 일단 공시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이게 작년 28회에서 안 나왔어요. 해마다 나오다가. 그래서 올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단독주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1호 단독주택 나와요. 근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우리도 똑같이 28개였는데 야영장 시설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이제 29개의 용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29개, 29개가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봐요. 제일 뒤에. 우리 29번째 해서 뭐가 나와요? 야영장 시설,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있다. 자, 그러면 우선 다시 앞쪽으로 가서 단독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밑줄, 2번에 다중주택 밑줄, 3번에 다가구주택 밑줄 넘어가요. 4번 공간 밑줄 한번 그어요. 자, 단독주택 하면 네 가지가 나와요. 일단 단독주택 하면 네 가지. 시작.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다시 한번 가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용도다, 이렇게 표현돼. 자, 그러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안 보고 시작.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라 하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아무 설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오리지널 단독주택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독주택이에요. 별다른 설명이 없을 때. 그러니까 1층에서는 우리 가족이 살고, 그 다음에 한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가 살아갔을 때.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이모네가 살고, 3층에서는 유삼촌이 와서 살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가구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떠올려야 돼요. 이게 오리지널 단독주택이고, 2번에 다중주택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이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뜻합니다. 하숙집이라고 딱 써요. 하숙집. 자, 하숙집이 머릿속에 좀 떠올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니은번에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밑줄 한번 딱 그어 놓습니다.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숙집 하면 방만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이 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주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리고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가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걸 갖추면 안 돼.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방만 있어야 된다. 책상하고 이불하고 뭐 요 정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그런 건 할 거 없고,
일단 3번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단독주택이 돼야 이런 내용이겠죠. 자, 기억번을 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밑줄 그어요.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 밑줄 그었어요. 3계층 이하의 네모여권 없습니다. 3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다. 이 말 이해해요? 잠깐만,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서 수포로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는 주인집이 살아요. 주인집이 살고, 여기에는 세입자가 삽니다. 이렇게 살면, 이건 3층인 건축물이죠. 그러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2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2계층, 계층이라는 말 이해가?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니은번을 봐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니은번을 보니까,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있죠. 밑줄 그어요. 한 개 동이야, 한 세대야. 한 개 동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660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어요. 660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한번 보는데, 이 주인집에 이게 이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주택으로 쓰는 이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이에요. 한 개 동.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 100제곱미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것만 해서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됐나요? 자, 됐어요. 자, 한 세대가 아니고 한 개 동이죠. 한 개 동이라는 말 이해해요?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19세대 이하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공간 들어가겠습니다. 공간. 이 공간은 우리나라 공간을 얘기합니다. 건축법이 6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공기관장들에 있어서의 어떤 사택 사저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외국 공간이라고 한번 딱 써요. 옆에다가. 외국 공간, 대사관, 영사관 이런 거 있죠? 외국 공간은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그건 공공 업무 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써놔요. 외국 공간 써놓고 공공 업무 시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어떤 휴의장이나 집무실을 가지고서 출발하죠. 자, 그래서 공공 업무 시설 쪽으로 보는 겁니다. 외국 공간은. 우리나라 공간은 뭐다?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해화동 쪽에 가면 낙산에 낙산 거기 성곽 위에다가 목조 건물을 말이죠. 일제 강점기 때 하나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있죠. 그분에 있어서의 사택 사저 즉 공간으로 이용하다가 80년대 초에 고건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 되어지면서 그때 고건시장의 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그 공간을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은평 뉴타운 사업에 이 아파트 미분양된 74평인가요? 요걸 공간으로 하나 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서울시에서 키우고 있던 개 2마리가 있었죠. 진돗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신문 나고 매스컴에서 한번 떠든 적이 있었죠. 자, 일단 지금은 박원순 시장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공간은 어디 가유동인가요? 북촌마을인가? 그쪽에 한옥을 갖다가 27억 전세로 해서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평 뉴타운 사업 은평지구까지 가다 보니까 진물을 보기에 시의 행정을 보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 가까운 곳으로 일단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옮겼을 때 이때 대선을 노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매스컴에서 한번 떠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공간은 뭐에 해당이 되어진다? 단독주택. 이렇게 잡아가 주셔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문화다라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공간을 기관장들에 있어서 공간을 주로 보면 아파트로 막 주고 해요. 아마 광주광역시장도 공간을 갖다가 단독주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택 사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마 아파트 정도 이용할 건데 여기는 어떤가요? 광주광역시장은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광주광역시장 어디에서 거주해요?
예. 아파트 옛날에 지금 모르는데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또 그쪽 예? 그쪽 당원이에요? 아, 이번에 또 바쁘시겠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겠습니다. 공동주택도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아파트 이건 별표 하나 쳐야 돼요. 나 별표 치는 거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5개층 이상이란 말 이해해요? 5층이 아닙니다. 5개층이야. 이따 해볼 거야. 이따가 이게 무슨 말인가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건축법령상 아파트라 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며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OX. X죠? 면적은 상관없어. 660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 되어진다면 아파트로 봅니다. 내용 정리돼요? 예. 자, 2번 연립주택 밑줄, 다세대주택 밑줄, 기숙사 밑줄. 자, 네 가지입니다. 공동주택 네 가지. 시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시 한번. 공동주택 네 가지. 시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세연아, 세연아. 다세대에서 세자, 연립에서 연자, 아파트에서 아자. 세연아. 이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세연아라고 불러보면 세연아라는 이름이 가장 많아요. 세연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온다. 심지어는 어른까지 나와요. 자, 연립주택 들어갑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밑줄 긋습니다. 한 세대야, 한 개 동이야? 한 개 동이죠. 자, 가로 열고 닫고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밑줄 층수가 4개층이야. 밑줄 긋습니다. 뭐 이유는 거 아닙니다. 자,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 밑줄 긋고 4개층이야. 밑줄 긋습니다. 기숙사는 별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자, 잠깐만요. 지금 하는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동산 학계론에서 나옵니다. 이 공법에서는 너무 이건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이 돼가지고 공법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학계론에서 나옵니다. 학계론에서 공법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약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옵니다. 네, 학계론에서. 공법 열심히 해줘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 공법은 40문제가 아니라 50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50문제. 네. 그래서 반드시 나는 1차 과목만 해야 되겠다. 천만에 1, 2차 동차로 가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를 노립니다.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나는 1차만 해야겠다. 천만의 말씀. 1차만 하면은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1, 2차 동차로 가시는 분보다도 이 열정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일주일에 2번만 나오면 되거든요. 나머지 공부 안 해요.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떠올리면 돼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영어 한 과목을 포기하거나 또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학생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희한해요.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영어 포기하고 나는 국어하고 수학만 해야지? 천만의 말씀. 더 안 나옵니다. 3과목 다 하는 학생보다 안 나와요. 점수가. 자, 보겠습니다. 정리할 거예요.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이걸 외우도록 제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도록 하는 건 아니고 이해만 좀 해봅시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의 정의는 5개 층입니다. 5개 층 이상을 이해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 개 동에 있어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200평 초과해요. 연립주택. 내용 돼요? 저기 보기만 하자고요. 저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봐요. 이게 연립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봅시다. 이게 연립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요. 4가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4가구가. 101호. 1층입니다. 102호. 103, 104호. 4가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입니다. 이 건축물은 연립주택이다 아니다? 옳지, 이다죠. 800제곱미터가 되니까 66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4개층 이하죠. 1개층이니까. 내용 됐어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4계층 이하입니다. 한 개 동에 있어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입니다. 다 가구입니다. 다 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3계층 이하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를 이야기하겠죠. 자, 이해만 합니다. 이거 이유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건 아파트 정의만 이유면 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자, 여기에서 3618 18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아파트죠. 5계층 이상이죠. 자, 밑에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주차 공간. 15세대가 355, 15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옳지, 아파트죠. 아파트입니다. 자, 2층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활용합니다. 자, 3, 4, 12, 12세대네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면적 봐야 되겠네요.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죠.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뭐예요? 그렇지,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1200제곱미터 나옵니다. 660제곱미터 초과죠. 4계층이죠. 4계층 이하에 해당이 되죠. 연립입니다.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50 다 똑같아요. 한 세대에 있어서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가 되어집니다. 뭐예요? 다세대죠.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왜? 50이니까 600제곱미터 나오죠. 600제곱미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계층이니까 3계층이 아니죠. 여기에 해당,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내용 됐어요? 자, 이 부분을 놀이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한 세대에 있어서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한 세대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100 이렇게 되어져요. 뭐예요? 그렇죠. 연립이죠. 연립주택이죠. 900제곱미터 나오죠.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한 개 동입니다. 900제곱미터 나오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60제곱미터 초과. 3계층이니까 4계층 이하에 해당이 돼요. 예, 연립입니다. 연립. 자, 한 세대에 있어서 한 세대의 바닥면적 이해만 해요. 이유는 거 아닙니다. 50제곱미터입니다. 뭐예요?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 합격, 100% 합격이에요. 다세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 가구가 될 수도 있다. 다 됩니다. 다 돼.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 왜? 5, 9, 45, 450제곱미터 나옵니다. 450제곱미터 나오니까 660제곱미터 이하에 여기에도 해당, 3계층이니까 여기에도 해당. 내용 이해 가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어떻게 구분한다? 어떻게? 뭘로 구분해요? 뭘로? 계단으로 구분해? 에? 지은 걸로 구분해? 뭘로 구분한다? 에? 이 얘기 하지 말고 있어. 2시까지 끝내게.
등기부등본 확인해야지. 구분소유권 인정된다 하면 공동주택, 구분소유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가구주택. 문 열어봐야 돼. 다 니네 집이요? 예, 우리 집이요. 이렇게 되면 다세대. 다 니네 집이요? 아니야, 이 건물은 최 사장님 건물이야. 우리 다 새 살고 있다고. 다가구. 내용 됐어요?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갑니다. 제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요. 뭐라고 구시렁 그래. 참 말입니다. 참. 자, 봐요. 여기 들어요. 우리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이 있죠. 에? 근린생활시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근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근린은 주거 인근을 뜻하는 말이에요. 주거 인근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근린이 되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주거 인근에 필요한 필수 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육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 일주일 장을 보러 가요. 뭐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 가요. 월마트 쪽으로 차 끌고 가가지고 일주일 또는 한 열흘 거, 한 달 거 장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인구密度가 높기 때문에 이 주거 지역 근처에 반드시 뭐 식료품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밤에 느닷없이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두부국을 하나 끓여야 되는데 두부 한 번 사러 어딜 가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집 앞에 나가면 식품점에 두부 한 번을 판다고. 그죠? 미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차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인근에 있어서 주거 인근에 필수 생활시설을 갖다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야. 1종, 2종으로 나누는 것은 집 가까이 있으면 1종이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2종이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공법 강사도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아니고 1종은 말이죠.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와야 돼요. 전국토 어디에나 오케이입니다. 전국토 어디에나. 그러니까 편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조금 뭐 주민들이 몇 분만 사신다.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홍도나 흑산도에도 들어가고 대관령 산골마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일종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일종은 근린생활시설이다 하면은 반드시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연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종류가 있을 건데 공공도서관이 있을 것이고 개인이 이 독서실을 갖다가 운영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 독서실하고 공공도서관하고 보면 어느 게 전국토 어디나 들어와야 돼요? 개인이 하는 게 전국토 어디나 들어와야 돼요? 공공이 들어야죠. 공공도서관은 1종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설독서실 같은 경우는 2종에 해당이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조금밖에 안 돼요. 한 마을에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뭔 사설독서실 거기다가 해요. 거기에는 마을의 공공도서관, 독서실 이런 건 1종에 해당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공적인 냄새가 딱 난다 하면 1종 근생, 2종 근생. 그렇단 말이야. 1종 근생이요. 1종 근생. 자, 그러면 자, 1종 근생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뭐냐?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하는 것 정도는 좀 찾고 시험장을 가야 돼요.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금융업소. 일반 업무시설인데 이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9평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규모의 사무실 종류예요.
자, 이 금융업소인데 이 금융업소가 우리 무슨 은행, 광주은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ATM 기계 한 두어 대 갖다 놓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해야 돼요. 이게 전국도 어디나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ATM 기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곤하면 공원에 휴식지에 가서 이 탁구 치자로 갈 거예요. 탁구 치자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따라서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곤하면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이 틀만 조금 잡을 거니까 그리고 확인할 거예요.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만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공공시설이에요. 이 공공시설은 흑산도가 됐든지 대관령 산골마을이 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공공시설인데 이 공공시설은 우리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지역자치센터 있죠.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파출소라든지 조그마한 우체국들이 있죠. 예, 우체국들 뭐 조그마한 소방서라든지 그러면서 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요 미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300평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3층 높이 정도로만 동사무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것이 뭐 아무튼 뭐 10층인 동사무소가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규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만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 등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뭐가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변에서 광주경찰서 또는 광주시청 여기 서구청 이런 건 이상이 되겠죠? 그런 건 업무시설로 갑니다. 공공업무시설. 내용 아시겠어요?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입니다. 요건 일종근생입니다. 전국도 어디나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마을이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에 있어서 마을 공동 이 작업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전국도 어디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양수장이라든지 양수장 그 다음에 정수장입니다. 정수장 변전소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시골에도 도시가스 써요.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시설이라든지 배관시설 이따 체킹할 거예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이렇게 큰 틀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원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근생이에요. 원으로 끝나는 게 이용원이 있습니다. 이용원, 미용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는 목욕장 뭐 이런 것들 세탁소 이런 거 있는데 이따 체킹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으로 끝나니까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적골원, 안마원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원으로 끝나는 것들 이렇게. 안마 시술소는 이종근생이에요. 원으로 끝나는 거다. 안마원. 자, 그 다음에 휴가 뭐냐면 이 휴게음식점이에요.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이 뭐냐면 이 요리를 할 수 없는 요리조리를 할 수 없는 그냥 다방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다방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방은 전국도 어디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걸 이디야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제과점 종류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등이 바로 일종 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져야 돼요. 미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휴게음식점 휴식하삼 이렇게 되는 거야. 피곤하면 휴식하삼? 삼 아니야? 휴식하삼 이렇게. 휴식하삼? 재미없으삼? 자, 이게 이제 식품점이라든지 각종 가게입니다. 각종 가게. 대표적인 게 이제 수퍼 종류죠. 수퍼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집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슈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종근생이에요. 조그마한 담배가게 뭐 이런 거.
근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는 슈퍼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이마트가 되어버립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백화점 종류 이런 것들은 판매시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어요? 이마트 편의점 있죠? 이런 것 등이 일종근생에 해당입니다. 에브리데이까지 롯데 슈퍼까지 롯데 마트에 버리면 그게 이제 판매시설 쪽으로 가요. 롯데 슈퍼까지가 일종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죠. 지역아동센터. 요게 바로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부방. 공부방 하면 뭐 저소득층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지역아동센터로 바꿨어요. 요즘에 이 동사무소 하면 참 좋을 건데 이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거 센터로 바꿔요. 이렇게. 요 근래 그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안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예비군 대장은 예비군 아무튼 중대장은 공부 안 넣은 거야. 용어 바뀌었어요. 향토 지킴이 센터.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훈련장에 모이십시오 해서 향토 지킴이 센터로 향방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오늘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8시까지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중대장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고 아직까지도 예비군 훈련장에 모이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공부 안 넣는 분이에요. 지금은 센터로 많이 바꿔져요. 센터로. 그래서 우리도 학원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센터에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센터로 돌아가세요. 자, 탁구장입니다. 탁구장과 체육도장입니다. 체육도장. 뭐 태권도장, 뭐 해동검도 뭐 이런 거 있죠. 유도장 이런 것들. 자, 바닥 면적이 이것이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피곤하면 휴식하삼? 탁구 치러 오세요. 탁구 치러 오세요. 바꿔지면 틀린다 이제. 따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자, 보겠습니다. 408쪽. 자, 1번 식품, 잡화, 의류 그 정도만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그 앞에다가 써놓습니다. 수퍼라고 써놔요. 수퍼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제일 끝줄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2번 휴게용 시점 제과점 밑줄 휴식하 3 끝줄 세 번째 줄 밑에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서 원이라고 써놓습니다. 원으로 끝나는 거야.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에 목욕탕이 아니고 목욕장이죠. 선생님들 이 건축법은 6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62년도에는 뭐 우리 샤워를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뭐 탕에 들어가지고 좀 뭐 땀을 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면장의 개념이에요. 세면장. 그래서 물을 데펴가지고 끼얹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목욕을 하는데 샤워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목욕은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명절 때, 추석 때 1번 하고 설에 1번 하는 것이죠. 왜 안 웃어요?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뭔 사치스럽게 아침마다 샤워를 해. 자, 요즘에 이제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목욕탕의 개념이 아니죠. 요즘에 이 목욕장이라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없어요. 뭐 스파렉스라든지 무슨 놈의 찜질방, 사우나, 무슨 숯가마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와 유사한 업종들이 전부 다 일종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숯가마는 과연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산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숯가마가 산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이해만 좀 해주고 세탁소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집 근처에 주로 딜리버리만 하는 이 배달만 하는 세탁업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려가지고 공장에 세탁해서 딱 오면이 그런 게 바로 이제 일종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나원, 원으로 그냥 끝까지 들어봐야 개근지 설명인지를 압니다. 밑줄 쫙 그어봐요. 나원 참 많았네. 자, 원으로 끝나는 것들. 자, 침술원, 적골원이죠. 자, 침술원이에요. 침술원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침 맞는 거, 침 시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침술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침 맞는 곳입니다. 이게 침술원에 있어서 침술의 대가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뜸 잘 뜨고, 그리고 침 잘 놓으시는 분 누구예요? 이거 광주 지역에서 물으면 안 되지. 이분의 고향이 장성입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에요. 지금 현재 연세가 102세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일단 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한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불법 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의사에 손을 들어줍니다. 정부에서. 이분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이 침술, 이 뜸을 갖다가 시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분의 시술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연세가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지금은 장성으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침술을 개업을 했는데 이분은 당일에 가서 뭘 갖다가 치료를 좀 받겠다 안 됩니다. 예약을 받는데 일주일 거 예약을 받는데 화요일에 받습니다. 화요일에 받는데 딱 5분 이내에 일주일 거가 예약이 완료가 돼버려요. 엄청나게 102세가 되셨어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로부터 최고의 남편상 하면은 지금 송혜 스님과 구당 김남수 할아버지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지금 장성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술 활동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적골은 나오죠. 적골은. 이 적골은 이게 지금 우리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법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일법을 개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이제 직수입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했다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적골은 말이죠. 우리 정형외과가 그렇게 일반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정형외과 플러스 물리치료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적골원이에요. 그래서 이 적골원은 누가 적골원을 했냐면 일본에서 이 바디프렌드 사랑아 해가지고 선전하는 추성훈 아버지 있죠. 추성훈 아버지가 일본에서 적골원을 운영했습니다. 일본은 적골원이 상당히 유행해요 지금.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운동하고 뻐근하다 하면 반드시 적골원에 가서 좀 시술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적골원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생소하죠. 자, 조산원 나오죠. 조산원이라는 곳은 이게 산모와 신생아에 있어서 의료와 양호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산후조리원이라는 표현 나와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몸조리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료 활동은 못합니다.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안마원 네모에 꺼놓습니다. 안마원은 일종근생인데 안마 시술소가 이종근생이라는 것을 꼭 잡아야 돼요. 거기다가 안마 시술소 써놓고 이종근생이라고 써놔야 돼요. 자, 5번 갑니다. 탁구장, 체육도장 밑줄 긋습니다. 탁구 치러 오세요죠? 탁구 치러 오세요죠?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6번.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8번 묶어요. 동그라미 6, 7, 8을 묶어서 공공시설이라고 써놓습니다. 공공시설. 이렇게 써놔요. 6, 7, 8을 묶어서 무슨 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6번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그 정도 밑줄 끝에 공공도서관 밑줄 그어요.
우리 사설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종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공공도서관은 어디에도 편애하지 않고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일종근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이상이 돼버리면 공공 업무시설 쪽으로 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 오른쪽에 7번. 마을이관 공동작업소 밑줄 그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밑줄 그어요.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저는 여기서 하나 뗀 거야. 지역아동센터를 그냥 이쪽으로 뗀 거예요, 제가. 자,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8번에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정수장 양수장 밑줄 그었습니다. 그 정도. 자, 동그라미 9번 신설이라고 써놔요. 신설됐다. 자, 동그라미 9번 신설. 자, 금융업소 ATM 기계를 떠올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밑줄 그어요. 자, 끝줄 3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었습니다. 한 9평 정도 이내야 된다. 자, 밑에 이종근생 갈 거예요. 자, 이종근생은 주거 인근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종근생 같은 경우는 전용 주거 지역에는 못 들어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장, 좀 규모가 작은 공연장입니다.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제가 밑줄 긋자는 것만 합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다 밑줄 긋고 있어. 자, 종교집회장에 네모였고 별표 칩니다. 동그라미 2번 종교집회장 네모였고 별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교집회장은 자, 이 이종근생에 해당이 되는 종교집회장은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써놔야 돼요.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래 이종근생은 말이죠. 전용 주거지역은 못 들어옵니다. 원래. 자, 그런데 이종근생 중에서 종교집회장은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온다. 자,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종교집회장이. 가로 열고 보니까 교회 막 이런 말 나오죠. 교회 밑줄 기도원 밑줄 긋습니다. 그 정도. 교회하고 기도원만 밑줄 긋고. 자, 제일 끝에 보니까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나오죠. 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한번 그어놔요. 이게 150평인데 잠깐만. 우리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단독 건물이 있죠. 교회 건물. 종교시설이에요. 자, 성당이다, 교회다, 사찰이다, 절이다 하는 것들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 교회 있는 거 봤어요? 그게 이종근생입니다. 건물 내에 5층 건물에 3층에 301호가 무슨 교회야 이런 거 봤어요? 이 교회가 이종근생이에요.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이종근생인 종교시설은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와요. 따라서 기도원이 산속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다. 규모가 작다면. 내용 이해 가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 뭐 이런 거 바로 옆에 있죠. 우리 학원 옆에도. 자, 그 다음에 서점 총포 판매소에 밑줄 거예요. 5번. 총포 판매소 있죠. 제한업종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건 이종근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근생. 그러나 총포 판매소는 이종근생이라 해서 집 앞에 들어올 수는 없고 광주광역시 조례로 해서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할 겁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못 들어오도록. 자, 제한업종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원래 총포 판매소는 이종근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PC방 종류에 해당이 되어지는 7번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입니다. 8번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휴식하 3에서 1종근생, 이상이면 2종근생입니다. 규모가 큰 다방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9번 일반음식점 네모 별표 칩니다. 자, 일반음식점 요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일반음식점인데요. 이 일반음식점은 말이죠. 이종근생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인 김밥집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모두 다 라면 가게들까지. 우리 무슨 뭐 설렁탕집 규모가 큰 거 숯불구이집 여기 모두 해당돼요. 이런 게. 일반음식점인데 규모에 상관없다.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1종근생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2종근생이다. 이렇게 떠요. OX. X다. 자, 뭐라니? X라니까. 자, 10번 봐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자, 장의사는 시험 문제가 장례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OX. 뭐라니? 장의사는 이종근생 한다니까 지금 이종근생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의사는 장례시설이다. OX. X라니까 이종근생 아니요. 이종근생 하고 있다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떠요. 장의사는 묘지 관련 시설이다. OX. X 이종근생이라니까. 주무세요?
장의사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종근생 아니에요, 이종근생. 어떻게든지 한번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해보는데도 안 들어가요. 장의사 몇 종근생이다? 이종근생이다. 장의사는 장례시설이다 이렇게 뜨면 틀려요.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이다 이렇게 떠야 돼요. 자,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12번 독서실에 밑줄 그어요. 사설독서실입니다. 아까 공공도서관은 뭐였죠? 일종근생입니다. 사설독서실은 뭐예요? 이종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나오고 볼링장, 당구장 이런 것들이 이종근생 쪽으로 갑니다. 탁구장이 일종근생이죠. 넘어가요. 410쪽 가겠습니다. 자, 410쪽에 14번에 금융업소 밑줄, 부동산 중개사무소 밑줄 긋고 제일 끝줄 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3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놓습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은 이게 바로 일종근생이었죠.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게 바로 이종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일반 업무시설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 거 이제 놓아두고. 자, 15번에 다중생활시설 네모였고 놓습니다. 고시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다중생활시설은 뭘 얘기한다? 고시원이다. 이제 고시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다중생활시설. 자, 봐요. 제일 끝에 보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 밑줄 긋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가로 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라고 써놓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입니다. 자,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고시원은 말이죠. 이 건축법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 복도도 말이죠. 피좋게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놓고 고시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고시원 딱 떠올리면 이 살인사건 나고 화재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규모가 큰 고시원이라 하면 우리 호텔급에 맞먹는, 우리 숙박실에 맞먹는 내화구조와 그리고 복도폭을 1.2m 이상 갖추도록 하자 해서 건축 기준을 강화시킨 겁니다. 자, 500제곱미터 미만이 바로 이종근생, 이상이 숙박시설입니다. 자, 16번 제조업소 수리점 밑줄 그어요. 대표적인 카센터입니다. 카센터라고 써놔요. 자, 카센터는 이종근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근생 전국토 어디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카센터가 이종근생이다. 그 정도. 17번 단란주점 네모였고요. 17번 단란주점 네모였고 놓고, 자,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밑줄 그어요. 그 옆에다 써놔야 되겠어요. 150제곱미터 이상의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단란하지 않다는 거죠. 유락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웃어줬어야 되는데 150제곱미터 이상의 단란주점은 유락시설입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은 이종근생입니다. 자, 밑에 18번 안마시술소 네모, 노래연습장 네모 별표 칩니다. 안마원은 몇 종근생? 1종근생. 안마시술소가 2종근생이에요. 노래연습장 몇 종? 2종입니다. 노래연습장 가면 마이크 2대 있죠? 그래서 2종. 둘이 하니까 번갈아 가서 하잖아. 마이크 2개 돼갖고. 그래서 이제 2종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래방 갈 때는 둘이 가서 하니까 이렇게 이제 2종이다. 근데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약주 좀 드시고 돈벌이가 좀 돼서 혼자 가시는 분은 또 도우미를 부르니까 2종. 뭐 이렇게 해서. 신성한 교육장에서 좀 너무 선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의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이종근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유락시설이다. 이렇게 떴습니다. OX. X. 규모에 상관없다. 규모에 상관없다. 무조건 이종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